한국사에서 가장 유명한 외교가를 꼽으라면 많은 분께서 서희를 떠올릴 겁니다. 서희는 1차 고려 거란 전쟁 중 세치어로 강동육주를 얻은 달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서희가 입만 잘 털었을 뿐 내세울 업적은 없다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인 간의 거래라면 모를까? 국가 간의 외교에서 단지 말주변 덕에 유리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순진하거나 혹은 멍청한 겁니다. 당시 상황이 고려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면이 있었고 서희는 그것을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게다가 눈앞의 전쟁 상황을 모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훗날의 정세까지 예견하고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서희는 고려의 오랜 수건이었던 압록강 인근의 방어선 구축을 이뤄냈으며 그 덕에 고려는 30년 가까이 이어진 고려 거란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서희를 단순한 외교가가 아닌 뛰어난 전략가이자 고려 거란 전쟁 최고 공신이라고 평가합니다. 서희가 왜 대단했는지, 그는 자신의 조국 고려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알아봄으로써 우리는 고려 거란 전쟁의 배경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희와 강동육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려는 압록강 인근에 서북방 방어선을 구축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당시 어느 국가의 행정력도 제대로 미치지 않는 무주공산이었으며 여진족이 생활터전으로 삼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압록강 방어선 구축은 여진의 저항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고려사 및 고려사 전료의 성종 3년 5월 기록을 보면 현관하사 이겸이에게 압록강에 성을 쌓게 했으나 여진이 군사를 동원해 방해하는 바람에 축성에 실패하고 살아 돌아온 자가 셋 중 하나에 불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성종 10년 10월 기록을 보면 압록강 바깥의 여진족을 백두산 바깥으로 몰아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즉 이 지역에서 고려와 여진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고려는 압록강을 확실한 방어선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동북아시아는 고려, 거란, 여진, 송나라 이렇게 4개의 세력이 뒤엉켜서 복잡한 구조로 대치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 대치는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려 성종 12년 5월 여진이 고려에게 거란이 곧 침략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여진을 신뢰하지 않았던 고려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는 진짜였습니다. 성종 12년 8월 거란의 소손령이 고려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소손령은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고 떠들어댔지만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그건 뻥카고 소손령의 직책 및 당시 거란의 정황상 6만에서 8만 정도의 병력으로 침공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든지 간의 문제는 첫 싸움이었던 봉산군 전투에서 고려 선봉부대가 대패하고 지휘관까지 사로잡혔다는 점입니다. 첫 싸움에서 박살난 고려는 바짝 쫄았고 조정의 중신들은 두 가지를 놓고 격론을 벌입니다. 싸울지 말지를 두고 논쟁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진전쟁 그냥 화해하자고 하느냐, 아니면 거란이 맨입으로 곱게 물러날 리 없으니 서경 이북의 땅을 거란에게 떼어주고 화해하느냐입니다. 즉 화친론과 할지론의 대립이었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할지론이 대세였습니다. 전성기를 맞이한 거란 기병대의 전력은 무시무시했고 고려는 이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뒤집은 것이 안융진 전투였습니다. 당시 고려의 최북방 방어 거점인 안융진은 소수의 고려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대략 1천여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들을 이끌던 중랑장 대도수는 고려에 귀부한 바레테자 대광현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고 낭장 유방은 고려사 최강 전쟁의 신 유금필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두 장수는 압도적 숫자의 거란군을 상대로 미친 하드캐리를 하며 안융진 방어에 성공해냅니다. 고려는 안융진의 분투로 인해 한시름 놓았습니다만 여전히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이 상황을 바탕으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이 전쟁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거란은 사실 각 잡고 제대로 침공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송나라와의 전쟁 중에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려를 위협하려고 쳐들어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조건으로 강화를 맺고 적당히 돌아가려 했는데 콩할 만한 진지한 나를 함락시키지 못하면서 쪽이란 쪽은 다 팔아버린 것입니다. 안융진이 끝까지 버티면서 전선이 고착화되자 장기전 계획이 없던 거란은 꽤 당황했습니다. 서희는 지금이라면 유리한 조건으로 화친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단신으로 거란 진영을 찾아간 그는 거란의 니즈를 적절히 맞춰주었습니다. 장기전을 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다만 고려와 송나라의 연합을 막기 위함이라는 거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고려는 송나라가 아닌 거란과 조공측봉 관계를 맺고 그 대신 거란은 고려에게 압록강 이남 280여 리에 대한 점유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너 형이라고 부를 테니 대신 여기 땅 내가 먹는 걸로 쿨거래하자 라고 제안했고 거란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즉 서희가 단순히 입만 잘 털었던 것이 아니라 안융진의 선전이 거란을 조급하게 만들었고 전쟁 양상이 고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기전 수행 능력이 없었던 거란에게 고려가 체면을 세워주면서 화친이 성립되었습니다. 게다가 서희는 거란이 진정 원하는 것은 고려가 송나라 대신 거란을 상국으로 섬기면서 가까이 지내는 것이라는 걸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거란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중간에 여진족이 길막하는 바람에 불가능하다고 징징거렸습니다. 그러자 소손영은 여진족 싹 몰아내고 그 땅 니네 먹으라고 통 크게 인심 썼습니다. 아예 소손영은 고려에 서신을 보내서 여진족이 가로막아서 우리가 왕래하기 힘드니까 님들 얼른 성 쌓고 알박기 들어가셔. 내 생각에는 성 5개 쌓으면 적당할 것 같은데 성 몇 개 쌓을지는 님들이 빨리 결정하고 우리한테 알려주면 됨. 이러면서 성 쌓으라고 독촉까지 합니다. 고려사전료 성종 13년 2월 기록에 나오는 소손영의 이 편지를 보면 고려는 소손영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할 판입니다. 고려 성종에게 엎드려 바라건대 대왕께서는 얼른 성 쌓으시라고 요청합니다. 저렇게 엎드려 바라면서까지 등 떠미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시의 거란은 정말로 고려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정작 고려는 이 무렵 송나라에게 함께 거란과 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쫄보였던 송나라는 거절했고 빡친 고려는 송나라와 단교합니다. 그리고 거란의 재침입에 대비하고자 새로 확보한 지역에서 여진을 몰아낸 다음 대대적인 축성 작업에 나섭니다. 물론 거란은 그 축성 작업을 응원했습니다. 이쯤 되면 고려와 거란 중 누가 멍청한 놈인지는 알겠는데 누가 나쁜 놈인지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성종 13년부터 15년 사이에 서인은 축성 작업의 총책임자가 되어 여러 진과 성을 쌓습니다. 현재의 추정으로 당시 압록강을 지나 고려로 들어오는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서인은 그 두 길 모두에 진이나 성을 쌓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형 및 통로를 세밀히 분석하고 방어에 최적화된 형태로 요새화한 것입니다. 바로 강동육주의 탄생이었고 고려는 입구 막은 태란이 되었습니다. 서인은 축성 작업이 완료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이 과로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는 강동육주의 요새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강동육주는 고려의 우주방어선이 되어 이후 진행된 고려-거란 전쟁에서 든든한 방패막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깨달은 거란이 다시 토해내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만 고려가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안시성과 더불어 한국사 최강의 철벽 방어를 자랑했던 흥화진이 강동육주의 최전방이었고 강감찬이 거란 정예기병들을 몰살시킨 귀주도 강동육주의 요충지였습니다. 강동육주가 없었다면 고려-거란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해당 지역의 가치를 파악하고 거란의 상황을 이용해 큰 그림을 그렸던 서희의 업적 덕분입니다. 그런 서희를 단순히 말주변 좋은 외교가 정도로만 기억한다면 엄청난 신뢰입니다. 이로써 1차 고려-거란 전쟁과 강동육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역사 멘터리가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